4세대 FLX 모델의 경우에는 매 샷마다 이 피부 저항값을 측정하는데 사람마다 피부 저항값이 다르지만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피부과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써마지라는 장비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는 장비 중에 미국 FDA 승인을 최초로 받은 장비입니다. 자, 이번에 써마지 키닥터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써마지 효과를 최대치로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써마지는 2002년에 세계 최초로 눈주름 개선으로 FDA 승인을 받고 2003년도부터 소개되기 시작한 고주파 장비로 나온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탄력 리프팅 장비에는 거의 선조에 해당되는 장비입니다. 자, 사실 써마지라는 장비가 나오면서 탄력과 리프팅을 비수술적 시술한다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울세라가 등장했습니다. 즉 탄력과 리프팅을 다루는 최초의 비수술적 시술 장비라고 아시면 됩니다. 20년에 걸쳐서 1세대부터 현재 써마지 FLX인 4세대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수많은 리프팅 장비들이 카피 제품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써마지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시술되는 장비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카피 제품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강력한 고주파를 피부층에 조사하여서 높은 열 에너지로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주름 개선과 탄력감을 주는 것입니다. 써마지에 의한 콜라겐 증가의 메커니즘은 크게 두 단계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열이 수소 결합을 방해해서 콜라겐의 이 삼중 나서 구조의 변형을 유발하고 이것이 콜라겐의 수축을 유발합니다. 이는 비교적 즉각적인 반응에 속하고 두 번째, 상처 회복, 즉 운드 힐링 과정에 의해서 열로 인한 손상을 받은 조직들이 회복을 하고 여기서 콜라겐의 재생을 유발하고 이러한 현상이 한 2개월에서 6개월간 발생해서 궁극적으로 더 두껍고 리모델링된 피부층을 만들어냅니다. 원장님, 요즘 레이저 기술이 발달됐으니 높은 열 에너지를 주는 레이저 같은 것은 많지 않나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화상을 입을 정도로 강력한 고주파이기 때문에 화상을 입게 해주지 않아야 하는 장치들이 필요하고 진동과 레이저 팁 표면의 이 쿨링 방식으로 써마지만의 화상을 입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진피층의 온도를 콜라겐 변성이 올 정도로 이렇게 높여놓는 방법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콜라겐 수치의 감소가 일어나는데 피부의 콜라겐들은 대부분 진피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진피층의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고운 모래를 덮고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안이 꽉 차 있어서 소세지처럼 팽팽한 상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모래가 1%씩 감소가 되면 모래 주머니의 표면이 팽팽하지 못하고 우글우글 울고 표면에 주름도 잡히게 됩니다. 어떤 아래쪽으로 처지는 살을 위로 쫙 올리는 개념이 아니라 피부 전체적인 콜라겐의 밀도가 나이가 들면서 필연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을 오히려 역으로 증가시켜서 모래주머니 안을 팽팽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써마지의 원리에 대한 설명에서 첫 번째, 열에 의한 즉각적인 콜라겐 수축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근본적인 탄력 증가는 아닙니다. 자, 써마지를 받고 며칠 만에 바로 좀 막 땡겨진 것 같다, 뭐 탱탱해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첫 번째 단계의 효과가 예민하게 느껴지신 분들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계, 즉 상처 회복, 운드 힐링 단계에 유발이 돼야 됩니다.
이때 콜라겐의 재생이 유발되면서 콜라겐의 밀도가 증가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2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계속 증가합니다. 실제로 20년도에 서마지 FLX에 대한 논문에서 2개월과 6개월 뒤에 살점을 떼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콜라겐의 섬유와 엘라스틴의 섬유의 밀도가 모두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년도에 서마지 FLX를 많이 사용하는 국제적인 피부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19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모아보면 첫 번째, 서마지로 이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mild to moderate, 즉 경도에서 중등도의 피부 처짐을 보인 환자에게서 severe, 즉 심하게 처진 사람들보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두 번째, 심한 햇빛 손상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나며 세 번째, 서마지 FLX로 좋은 결과를 본 사람은 추가 치료 시 콜라겐 형성에 누적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네 번째, 적절한 치료 에너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환자의 히트 센세이션 스케일을 사용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히트 센세이션 스케일이란 환자가 통증을 참는 정도로 무조건 에너지를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통증이 없는 상태를 0, 참지 못하는 상태를 4로 했을 때 목표점은 2에서 2.5로 잡자는 것입니다. 즉, 뜨거운데 참을 수는 있는 정도의 에너지 값으로 전체 부위에 치료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마지를 무조건 세게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마지의 두 가지 원리 중에서 1번, 즉 즉각적인 수축작용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2번 과정인 2에서 6개월에 걸친 콜라겐 형성 과정에서는 뚜렷한 증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서마지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화상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막 진통제나 마취를 정말 타이트하게 해서 시술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요즘은 에너지 레벨을 그렇게 많이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요즘에 피부과에서 나오는 여러 논문들이 피부의 세포 자체의 손상을 최소화로 주는 게 궁극적인 피부의 안티에이징의 핵심이라는 것과 이 피부 표면에 있는 미세한 신경들의 손상을 주는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피부 표면의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서마지 FLX와 연관된 부작용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서마지 3세대 모델을 CPT, 4세대 모델을 FLX라고 하는데 FLX는 이전 장비에서 연관되었던 지방 감소 같은 문제는 FLX 현재 모델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마지 3세대 모델과 4세대의 FLX 모델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만 살펴보면 자, 첫 번째로 이 샷수가 차이가 나는데 얼굴 팁의 경우에는 예전 3세대 CPT는 900샷이 기본 샷이었는데 4세대 FLX의 경우에는 600샷입니다. 자, 이렇게 샷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팁의 면적 때문입니다. 자, 팁의 면적이 3제곱센티미터에서 4제곱센티미터로 넓어졌으므로 샷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시술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팁의 면적이 넓게 되면 열의 피부 안쪽으로의 투과 정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더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20년에 발표한 한 논문에서도 서마지 FLX를 사용한 피부과 전문의의 서베이에서 피부가 두꺼운 사람에게서도 서마지 FLX, 즉 4세대 모델이 이전 3세대 모델보다 더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저항값을 매번마다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3세대 CPT 모델의 경우에는 시술 전 처음에 한 샷만 테스트 샷처럼 시술하는 것이었는데 피부의 저항값을 측정하는 샷이었습니다. 자, 근데 4세대 FLX 모델의 경우에는 매 샷마다 이 피부 저항값을 측정하는데 사람마다 피부 저항값이 다르지만 피부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그 저항값에 따라서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전달하게 하는 것이 4세대 FLX의 최신 기술입니다.
제가 써마지 FLX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실제로 이렇게 매 샷마다 피부 저항값을 찾아내서 적절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3세대 장비 때의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를 조사하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효율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FLX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좋은 테크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써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테크닉을 알아보면 실제로 써마지 FLX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굿 테크닉으로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중등도의 치료 에너지 값인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자의 통증을 뜨겁지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의 값을 사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2번에서 4번 정도 시술을 해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처지는 부분을 벡터 방향을 잡고 그 부분을 5회에서 한 10회 정도 더 추가 시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시면 이 환자분의 얼굴에서 이마에 있는 이 벡터 방향에 따라서 추가 시술을 해주고, 또 볼에서 광대 아래쪽 방향이나 심술보에서 귀 쪽 방향, 그리고 팔자주름이 있는 방향에 따라서 추가 시술을 해주는 경우 치료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써마지 시술을 받을 때도 이렇게 실제로 피부의 벡터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샷이 들어가는 경우에 치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또한 한 논문에서는 써마지를 단순히 주관적인 만족도 그리고 살점을 떼서 검사하는 조직학적 소견 말고 객관적으로 피부의 등고선을 이렇게 따져가지고 치료 효과를 측정한 결과 얼굴의 중앙과 하방부에 있는 등고선의 변화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탄력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번 써마지의 최신 논문들을 학회 발표하면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써마지 FLX는 조직학적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의 밀도와 긴밀성이 증가되었고, 이는 6개월이 지나고도 증가된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써마지 FLX는 이전 모델 CPT보다 효과적인 측면이 뛰어나고 부작용의 감소를 나타냈는데, 여러 이유 중에 자동적으로 피부 저항값을 측정하는 튜닝 펄스가 적은 에너지 레벨로도 비슷한 효과를 내고 부작용을 감소시킨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좋은 테크닉이 필요한데,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특히 얼굴의 중앙과 하방부에는 특히나 더 뛰어난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